코스피 증시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죠.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 하락 화살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를 열어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매도 버튼조차 누를 수 없는 이 공포의 순간, 이유가 뭘까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이 단어들을 모르면 돈을 잃습니다.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탈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을 충전해드립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의 안전벨트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할 때 작동하는 장치들이죠. 먼저 사이드카는 자동차의 경고등과 비슷합니다. 선물시장이 요동칠 때 현물시장에 미칠 충격을 방지합니다. 반면 서킷 브레이커는 메인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지수가 폭락하면 시장 전체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것이죠. 두 장치 모두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감정적인 매매를 막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장치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먼저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반응합니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하면 즉시 발동되는 장치죠. 이때부터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중단됩니다. 선물 시장의 불길이 현물 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잠시 식히는 쿨링 타임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습니다. 5분이 지나면 거래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죠. 장마감 40분 전부터는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사이드카는 시장의 가벼운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의 전원 차단기와 같습니다.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폭락하면 1단계가 발동되죠. 이때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만약 하락폭이 15%를 넘어가면 2단계가 발동됩니다. 역시 20분간 거래가 멈추고 투자자들은 강제로 쉬게 되죠. 마지막 3단계는 지수가 20% 넘게 폭락할 때입니다. 3단계가 발동되면 그날의 시장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투매 현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즉, 시장이 이성을 잃었을 때 강제로 숨을 고르게 합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널뛰면 현물 매매를 잠깐 막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폭락할 때 발동됩니다. 정지 시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이드카는 5분간의 짧은 쿨타임으로 시장을 달랩니다. 반면 서킷 브레이커는 20분 이상 시장을 완전히 멈춥니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번만, 서킷 브레이커는 단계별 한 번입니다. 사이드카가 예보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비상경보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패닉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시장에 이런 비상등이 켜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치솟고 있죠. 에너지 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고 물가를 자극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폭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며 우리 증시를 압박하는 것이죠. 결국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킨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주시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공포의 순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증시는 처참히 무너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에도 서킷 브레이커는 수차례 발동되며 거래를 멈췄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지수가 하루에 8% 넘게 빠지며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입니다. 공포의 정점에서 용기를 낸 자들에겐 엄청난 기회가 왔었죠. 위기의 역사는 반복되지만 늘 회복의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멈췄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패닉 셀링입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은 가장 낮은 가격에 팔게 만듭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주는 20분은 도망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의 본질을 냉정하게 복귀할 시간이죠.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를 회복합니다. 현금 비중이 있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넣기보다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세요. 위기 상황일수록 뇌동 매매를 멈추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폭락장은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통제 불능에 빠지면 정부는 긴급 처방을 내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드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을 사들여 지수를 방어하죠.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며 심리적 지지선을 만듭니다. 또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여 하락 압력을 줄이기도 합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는 것도 막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줍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방수 역할은 충분히 하죠. 국가가 시장을 지키려 할 때
투자자도 냉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전장치를 이해한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시간은 공포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죠. 남들이 투매할 때 본질을 보는 눈이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돈지식 충전소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중심을 잡는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더 깊이 있는 경제 지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